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이상훈입니다. 지난해 말이었죠. 경북 예천군 의회가 국외 연수 중에 일으킨 가이드 폭행 사건, 우리 지방의회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이후에 이 외유성 국외 연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마다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경남도의회도 지난해 11월 국외 연수 개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선 계획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달엔 국외 연수까지 다녀왔는데 오늘 포커스인에선 경남도의회의 국외 연수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뭔지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회 김지수 의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으로 경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송병주 교수도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 사실 도민들은 좋은 인식보다는 좋지 않은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외유성,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이런 인식들이 강한 것인지 한번 세 분께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장님. 어떻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의장 김지수입니다. 우선 가을철 연이은 태풍으로 지역에 많은 피해가 속출되었는데요. 피해 복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제대로 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네. 예, 지난해부터 벌써 지난해만 된 건 아니죠.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던 문제인데요. 기초의회였던 예천군 의회부터 국회까지 연이은 의원들의 해외 연수 문제로 경남도민,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것은 아마 해외 연수의 목적이 뚜렷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목적 없이 해외 연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저희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경남도 의회 해외 연수의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좀 실시를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좀 달라진 의회 연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민국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지방의회 국외 연수 활동은 선진국 지방자치 실태를 보고 또 선진 현재 현장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실제 도민들의 위한 또 의정 활동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셀프 또 국외 연수 심사라든지 또 본래 연수 목적을 벗어난 관광성 외유, 또 국외 연수 보고서 베끼기 등 특히 이제 재난상 중에서도 해외 연수 등을 감으로써 국민과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이유가 그 지방 의원들의 개인의 인격과 자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17개의 강력의회 829명과 또 226개의 기초의회 2,927명의 지방원수 워낙 많다 보니까 그중 개인의 인격이나 역량 부족이 부족한 또 지방의원들이 국민의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 더욱더 엄격한 시각과 기준으로서 좀 검증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송 교수님,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인식이 많은 걸까요? 예. 우리 도민들이 국외 연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것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이 국외 연수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가 이제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그런데 왜 지방의원들이 이런 잘못된 행태를 보여주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가 한 2가지로 이제 짚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33조 1항 2호에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공무 여행 여비에 대한 생각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지방의원들은 그거는 이제 법상 규정된 개개인의 권리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돈 받아가지고 내가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지방자치법은 굉장히 상위법이고 추상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이제 구체화해 놓은 이제 하위 절차라든가 아니면 제도적 장치로서 세부 규정이 이제 마련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동안 그 세부 규정들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보면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원 예.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이 사실 제정된 거는 2000년도에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예. 우리 경상남도도 2003년에 가서야 이제 그 규정을 이제 제정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엉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자, 이처럼 이제 제도나 절차가 아주 미비하게 돼 있다 보니까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그 도덕적 해이가 사실 지방의원한테도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강 의원께서 이제 개인의 역량 부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나 그 규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누구도 사실 그거 지키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아마 합리적 개인이라면 다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개선 계획을 내놨다는 건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국외 연수가 원래는 이 선진지를 견학하거나 또는 이제 우수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취지가 원래 취지잖아요. 근데 이 원래 취지대로라면 이게 꼭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의장님? 실제로 의회의 주요 기능 중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예산을 심의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등의 견제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을 좀 제안하거나 입법 기능에 입법 활동을 하는 이런 고유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의 전문성 강화, 역량 강화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처음으로 하는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요, 아니면 한 번 시작돼서 되돌리기 어려운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원들의 신중함과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의원들의 물론 이제 역량이 충분하신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신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해당 분야에 모두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의원들의 견문이 좀 얕거나 아니면 역량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잘못된 정책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공무원이든 아니면 지방 의원이든 이 전문성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해외 연수 기능의 프로그램이 생긴 거고 연수 중에 국내 연수와 국외 연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본연의 기능에 맞춰서 저희가 해외 연수를 기획을 했다면 지금 이런 따가운 눈살을 받지 않았을 텐데요.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런 좀 전문성을 좀 높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지 못한 것이 좀 현실이었다면 저희 경남도 의회는 11대 의회가 저희가 출범을 하면서 좀 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이 제도를 좀 만들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경남도 의회 심사위원장님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 연수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제도적으로 이 로드맵을 잘 만들어준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의 예산 절반을 심사하고 의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지방의원들의 능력과 또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국외 연수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지방의 우리 국외 공무 연수에 대한
전체적인 좀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세계는 이 세계화를 뜻하는 이제 글로벌제이션, 그리고 지방, 그리고 지역화를 뜻하는 또 로컬리제이션을 합한 신조어, 즉 글로컬리제이션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전략으로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지방의회의 외교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 지금 공공외교법이라는 것도 제정이 되었죠. 예. 즉 중앙정부의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를 하지 못하는 또 부분, 곤란한 부분이라든지 또 대표성이나 신뢰성 부분에서 또 결여가 되어 있는 또 민간 교류의 부족한 부분을 중간에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방의회의 외교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만 하더라도 15개국의 24개 지역과 지금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의회 공무국의 이제 활동을 선진 행정연수 또 선전지 견학을 떠나서 이제 지방 외교 활동 차원이라는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그 사회자께서 아주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의회 기능이 이제 행정부 견제 기능, 입법 기능 예. 그걸 이제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지방의원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의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국외 연수 제도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라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제 국외 연수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수들의 연구 활동에 비춰보면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수들도 새롭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그러면 내 생각하고 다른 학자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외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외국의 제도는 어떻게 됐는가 이 비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데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도의원들도 도정을 이제 감시 감독하려면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나가고 자기 역량을 이제 개발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외국에 가서 외국 제도를 실제로 보고 비교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참 많이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공무국외 연수 제도라는 것은 참 좋은 제도적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예천군 의회 국외 연수 때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 이 사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실망도 하고 분노도 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그래서 지난해 11월이죠. 국외 연수 개선 계획 마련을 했습니다. 김지수 의장님,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천군 의회 사건으로 사실은 올 초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정을 한 것이고요. 경남도 의회는 11대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바로 공무국의 연수 규정을 좀 강화하는 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만든 제도를 행안부에서 많이 준용을 해서 올 초에 행안부 지침상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에 공무국외 연수 규정을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를 좀 강화시켰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외부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의원수를 훨씬 넓혔죠. 그래서 전체 심사위원회 구성 중에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심사위원회 구성을 바꿨고요. 과거에는 심사위원장을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이 외부위원이 아니라 안에 계시는 의회 운영위원장님이 심사위원장님이었는데요. 저희는 과감하게 외부 민간위원으로 오신 분들 중에 심사위원장님을 위촉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좀 바꿨고요. 강화를 하셨네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의원 중에 자기가 속한 예를 들면 해외 연수가 심의될 때는 심사에서 배제를 한다거나요. 또한 과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 기능을 심사할 때 있어서 보통 출국 전 15일 전까지만
심사를 받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15일 전이면 거의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심사위원회 의견이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예를 들면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요. 네. 경남도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달 전에 네. 거의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네. 이제 뭐 실무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더해서 사후 관리를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요. 다녀오신 후에 과거에 같으면 전문위원들이 주로 이제 많이 연수 보고서를 썼다면 네. 좀 더 의원들의 결과 보고서를 함께 담을 수 있도록 네. 하였고요. 네. 심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후에 홈페이지에 탑재해서 네. 경남 도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예, 있도록까지 예. 해서 바꿨고요. 네. 저희 것하고 저희가 먼저 이렇게 심사 공무국의 연수 규정을 바꿨고요. 올 초에 행안부 지침도 요과 유사하게 네.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외연수 개선 계획을 마련한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국외연수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이 경남도정 현안에 맞춘 또 주제별 국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는데 의장님, 이 주제 선정 일단 어떻게 한 건가요? 우선 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남도 의회는 업무 영역에 따라서 네. 6개의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상임위를 저희가 2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는 또 바꾸거든요. 그래서 상임위가 처음 구성되는 원년에는 상임위별로 저희가 해외 연수를 가는 걸로 했고요. 상임위 2년 차에는 네. 조금 더 넓혀서 자유롭게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주제별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상임위에 제한받지 말고 그렇게 해외 연수를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가 그 2년 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테마별 연수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경남도 이제 현안을 좀 뽑았습니다. 경남도 현안 뽑기 위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무국의 연수 좀 명단을 좀 다 계획서를 다 받고 그리고 의회 각각 상임위에서 상임위별로 중요한 테마를 현안들 중심으로 해서 제출해서요. 총 최종 12개의 테마를 주제를 저희 선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12개 중에서 가고 싶고 관심 있는 걸 쭉 조사를 했고 그중에 11개를 고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심사위원회 이제 상정을 하고 실제 일정을 좀 짜는 과정 중에서 최종적으로 5개를 선정을 하였고요. 5개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주제별 연수를 떠났고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과 집행부와 그리고 민간까지 해서 민간 거버넌스로 해외 연수를 갈 수 있게 또 2개 주제를 선정을 해서 5+2로 그러니까 5개 플러스 2개 총 7개의 주제로 저희가 이번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 이렇게 주제별로 계획을 세우고 나면 이게 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의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아까 2달 전부터 이제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심사 과정 어떻습니까? 아까 2달 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7월 22일이니까 9월 이제 중순에 갔었거든요. 거의 아마 7월, 8월, 9월 뭐 2달 조금 더 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심사 절차는 주로 주제별 연수 계획을 쭉 잡았으니까 먼저 이제 제안 설명을 먼저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9명의 위원들이 이 내용이 적실성이 있는가, 또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이제 검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또 수정 요구를 거쳐 가지고 이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계획서 수정 보완 사항이 이제 생기기 마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 같으면 다음번에 재심의하겠다 하는 결정도 내릴 수 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만큼 중요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이고 해서 뭐 그런 사항은 일정 조정이나 뭐 세부적인 내용 조정 뭐 그런 것들에 이제 해당되는데 그런 수정 보완 내용이 이제 다 조정이 되고 나면 그걸 반드시 위원장한테 검토를 이제 받도록 하고 그걸 다시 다른 위원님들한테 모두 열람하게 해가지고 그 의결 결과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심사하실 때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둡니까?
내용 검토를 하는 동안에 네.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뭐 거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주제가 이 선정된 배경이 뭔가 네.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시적절한가 하는 그런 측면하고 네. 또 이 여행 목적지가 주제하고 이 부합되는가 이제 그런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 기관이 이제 많은데 이 방문 기관 설정이 적정한가 또 사전에 저쪽하고 네. 이제 협의가 지금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가. 예. 그다음에 이제 인원 구성이 아까는 이제 위원회별로 가다가 이번엔 테마별로 바꾸면서 네. 위원들이 조금 들쑥날쑥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인원 구성이나 일정이 적절한가 또 예산 계획은 이게 짜임새 있게 됐는가 그런 걸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제 캐 묻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의장님 이번에 이제 의장으로서 이제 네. 개선안도 마련이 됐고 네. 그래서 처음 이제 국외 연수 다녀오신 거죠?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어땠습니까? 의장으로 간 건 아니고 의원으로 갔고요. 예. 네. 우선은 저희 경남도의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해외 연수 심사위원회가 연수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그 감시자 역할을 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바꾼 정책의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정말 네. 좋게 제도를 개선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느슨한 제도를 좀 타이트하게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없이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할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도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뭐 좀 부적합하다거나 네. 반대하시는 의원님 별로 안 계셨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게끔 만들어준 동력은 아마도 경남 도민들의 여론, 주민 수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모두 다 도민들이 지방의회를 잘 감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갔다 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별 테마 연수 중에서 제가 택한 것은 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연수였고요. 사회적 경제. 예, 그것은 왜냐하면 특히 경남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그리고 자활로 구성되는 영역으로 되어 있는 이 사회적 경제가 네. 굉장히 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서 좀 취약합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자동차나 조선으로 좀 자리매김되어 예. 있는 산업들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좀 네.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조선과 자동차 산업이 조금 이제 어렵게 되면서 산업 구조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좀 취지에서 예. 지금 경남도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엄청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사회적 경제 당사자들과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과 예. 그리고 경남도와 경남도 의회, 그러니까 지방 정부와 지방 행정이 다 같이 참여하는 이 민간 거버넌스의 어떤 형태의 해외 연수를 네. 지금 저희 다녀왔고요. 네. 여러 가지로 참 배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의장님 가장 그럼 인상 깊게 본 것은 또 무엇이고 또 경남에 이건 좀 적용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 데는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데인데요. 저도 이번에 볼로냐라는 데를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탈리아 자체가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된 국가이더라고요. 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굉장히 많은 협동조합들이 거의 이탈리아 전 지역에 조직화가 되어 있었고 네. 그것을 토대로 1980년대 이후에 협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이탈리아 전역에서 예. 활성화되었고 특히나 요 지역 이 볼로냐 지역은 굉장히 중소도시인데요. 중소도시답지 않게 예. 굉장히 중소기업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다른 시도보다도 지난 2008년 금융 위기에도 예. 불구하고 실업률이 굉장히 적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대한민국과 볼로냐의 이 사회적 경제 생태계 시스템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 볼로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레가쿠
등으로 대표되는 이 연합회 조직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연합회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역할들을 보면 이 연합회가 뭐냐면 당사자 기업들의 연합회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기업들의 필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사자 기업들이 개개를 보면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 이것을 함께 판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하나 사왔는데 IGP라고 해서요. 예. 그 지역에서 생산된 예를 들면은 생산품으로 만든 뭐 올리브 오일, 예. 뭐 발사믹 식초 이렇게 IGP라는 마크를 달고 예. 그래서 이 쿱이나 뭐 IGP 이런 공동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예. 이것을 다시 판로를 확보해서 다시 판매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이 협동조합의 이 임원들은 자신들의 이 생산품 공급 기업이자 동시에 유통 기업이자 동시에 다시 그 쿱에 가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인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연합회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연합회 운영은 저희 같은 경우 중간 지원 조직을 전부 다 관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다면 네. 여긴 연합회를 협동조합의 이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운영을 하는 구조이죠. 예,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연합회의 역할은 협동조합의 이 당사자들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알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네. 이렇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예.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관주도이다 보니까 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뭐 서류 심사한다든지 예. 현장 확인하고. 확인한다든지요. 그리고 예산이 있으면 뭐 전시회나 박람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교육을 하는데 교육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교육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재무나 노무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간격을 좀 어떻게 네네네. 좁힐까인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지역에 많은 이제 자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별로 저희가 청소 용역을 저희가 예. 공공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작은 자활기업 같은 데서는 구 단위 전체를 청소 용역을 받을 만한 역량은 안 되는 되죠. 거죠. 예. 그러니까 볼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별로 이것을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 그 사회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었는데 거기서는 동단위에 저희가 입찰을 해서 동단위 이렇게 그러니까 가드닝과 청소를 이제 함께하는 네. 그렇게 용역을 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지역도 이렇게 자활 기업들이 좀 생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단위의 용역 발주보다는 좀 네. 작게 하고 그리고 이런 자활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좀 주면 네.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였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식당 특히 매일 저희가 식당에는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저희가 네. 계속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런 아까 제가 청소의 예를 들었고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적 취약 계층과 정상인이 함께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념품을 만들어서 팝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A형하고 B형을 나누던데요. A형은 뭐냐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고 그리고 교육하는 게 A형이고 B형은 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이 B형인데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하고 돌보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조금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함께 고용에 참여해서 같이 요리하고 같이 서빙하고 네. 그리고 또 이 취약계층들이 원하면 같은 협동조합의 또 주주 조합으로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강민국 위원장님 이번에 그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 다녀오셨잖아요. 주제가 건설 한류 지원 그리고 뭐 효율적 도시 재생 그리고 도시 개발 모색입니다. 주제는 왜 이 주제에 참여하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가서 짧지 않은 일정이었는데 무엇을 좀 봤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건설 소방위원장으로서 또 건설 소방위원회를 맡고 있으니까 저희 업무가 이제 재재난 네. 그리고 이제 교량 도로 건설이라든지 또 도시 재생 또 택시버스의 교통 인프라 네. 그 소방 등 이제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사례를 발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경남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악화일로 있고 또 경남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내 건설 업체들이 또 해외 진출 방안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했고, 두 번째 지금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밤 8시만 되면은 거의 불이 꺼지고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시 재생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 저희들은 이제 먼저 베트남 동나이 성을 방문했습니다. 이 동나이 성은 태강을 비롯한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나이 성 응옥도원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베트남 공산당 관계자들과 깊은 또 우호 교류를 맺고, 그러면서 우리 경남을 비롯한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의 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이제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GS, ENC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좀 임직원을 격려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새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지금 행정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푸타라자야 관리국을 가서 관리국장님과 함께 어떻게 이 도시 계획을 조성했고 또 도시 조성의 추진 과정이 어땠는지 굉장히 깊게 의논하고 또 많은 또 견문을 좀 넓히고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이제 달라진 이제 개선책이 나온 후에 국외 연수이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가장 인상에 남았던 부분은 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팀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계획 단계부터 이제 연수 사전 자료 검토까지 또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활발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방문지에 관계자들 미안할 정도로 정말 장시간에 오랫동안의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우리 의원님들에게 큰 의정 활동의 창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말레이시아 푸타라자야 이제 신행정 수도를 갔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관리국장에게 기존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와 지금 새로 만드는 행정 수도 푸타라자야의 서로 역할 관계가 어떠냐에 대해서 깊이 이제 좀 여쭈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도 같죠. 또 수도인 서울과 또 행정 수도인 세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쿠알라룸푸르와 푸타라자야 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제 만들어서 30분 이내 모든 교통의 접근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금융의 중심지는 기존의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모든 행정의 수도는 이제 푸타라자야로 아예 굉장히 협력과 상생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고 왔고 또 저희들이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베트남에 갔을 때 이제 GS ENC 우리 관계자를 만났을 때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ODA 즉 정부 개발 원조인데 이미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상 원조를 하는 기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를 기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의 지하철 모든 사회적 인프라 뭐 교량이라든지 사회적 구축망을 이 기금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일본 기업에 하청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결국은 그 하청에 하독을 받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나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 또 이런 부분에 실제로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 교수님, 지금 방금 이제 두 분의 이제 국외 연수 내용 이제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자님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네. 두 분이 연수 내용을 말씀하실 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게 네. 뭐 이 시간 다 쓰실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외국 제도라든가 아니면 외국 기관의 이 행동이나 태도를 바라다 보는 눈이 네. 훨씬 더 예리해졌다 이렇게 이제 느껴집니다. 예. 그냥 단순히 이제 지나치면서 뭐 그냥 스쳐가듯이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저거는 우리 제도하고 다른데 저건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예. 아니면 저건 또 우리가 배울 만한데 하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눈을 가지게 된 것 같다 예.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아마 우리 도정을 바라다보는 눈도 훨씬 더 예리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보다도 이제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국외 연수를 놀러 가는 거라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예. 정말로 내가 공무로 내가 나와서 우리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하려는 그런 시각이 아주 뚜렷해진 것 같다 이렇게 네.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셨네요. 예. 자, 김지수 의장님. 네. 그러면 지난달 말까지 네. 국외 연수가 모두 끝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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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녀오고 나면 가장 중요한 이제 보고서 제출을 네. 하기로 했죠. 저희 이제 했나요, 그러면? 예, 아니 해외 연수 규정에 의하면요, 심사 보고서, 결과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네.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작성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의원들께서 처음에 테마 선정을 할 때부터 여기 깊숙이 관여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연수 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잘 숙지하고 네. 다녀오셨기 때문에 뭐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로 전문위원실하고 토론회가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결과 보고서에서도 의원들이 직접 자신들이 보고 느낀 내용들, 시사점들을 다 제출하실 거고요. 네. 그 내용들은 이제 향후에 우리 심사위원장님이 계시는 심사위원회 보고를 하고 예. 그리고 의회 운영위에도 보고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장에게 제출이 되면 제가 경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도민들 여러분들은 누구나 홈페이지에 오셔서 네. 예, 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송 교수님, 의원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심사를 하잖아요.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둡니까? 예. 이제 제도가 개선되고 나서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라 가지고 아마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은 네. 우리 심사위원회에 아마 그 보고를 할 걸로 이제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 처음 계획한 그 계획서하고 내용하고 이게 네. 충실하게 이제 집행됐는가 그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볼 것 같고요. 네. 또 수집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정보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그 제안 건의사항 네. 그런 것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송 교수님, 예.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이제 국외 연수 계획을 이제 검토하고 예. 보고서 이제 심사도 하고 계신데 예. 그래도 예. 그 아쉬운 점이나 예. 보완할 점 예.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네. 계획서 심의 시기를 아까 2개월 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6개월 전이나 한 예. 1년 전으로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실무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난색을 이제 표명하겠지만은 사전의 수요 조사라든가 네네네. 아까 의장님께서 테마를 선정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자료를 모았다고 이제 말씀하신데 저는 그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지금 예,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또 상대 기관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 그냥 불쑥하면 절대로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죠. 예. 두세 달 전에 이미 충분히 협의가 예, 돼야 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최소한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한 6개월 전부터 준비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요. 해외 연수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같은 국가나 같은 그 장소를 중복 방문하는 사례가 자꾸 생기거든요. 네. 우리 도에서 옛날에 갔던데 또 다음번에 또 가는 사례가 자꾸 네. 발생하는데 이런 걸 피하려면 예전에 과연 어떤 게 있었던가 하는 이런
자료 조사라든가 또 충분한 대응 준비가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서를 준비하는 기간을 좀 늘리자 하는 네. 이유하고 이제 동일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예산 편성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건 아주 좀 뭐 학술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의원 1인당 경비가 딱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걸 총액 범위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또는 아예 이 해외 이제 국외 연수를 경년제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부족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아가지고 경년제로 갈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단년도에 1인당 예산 경비하는 식으로 품목별 예산 제도로 가져가면은 사실 국외 연수가 갖는 성과 평가라든가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걸 앞으로는 성과주의로 가는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용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이건 사전에 이제 정액을 이제 주니까 그걸 가져와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사전에 비용을 주고 여행 경비고 이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외국의 교수들이 방문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기관장이 방문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을 쓰는 행태를 보면 자기 돈을 우선 쓰고 사후에 이제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사실 가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이제 교통비나 뭐 숙박비나 식비 같은 거는 그 여행 카드를 우리 대학 교수들도 어디 갈 때 그린 카드를 가지고 이제 사전에 그 카드로 이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제도적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 돈을 먼저 써야 되니까 절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돈을 먼저 쓰고 그걸 사후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해 갖고 제출하면 돌려받는 제도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점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강 위원장님 이번에 이제 뭐 개선 계획 마련한 이후에 물론 다녀오셨는데 그래도 도의회 국외 연수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91년 지방의회 부활한 이래 거의 30년 동안 사실 지방의회 국외 연수가 선진지 견학 그리고 의회 운영 사례 비교 견학 등 굉장히 소극적 분야에 머물러 온 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이 정부의 공식적인 또 외교 활동이 곤란한 부분과 또 민간 교류가 또 애로를 긋고 있는 그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지방의회의 역할이고 또 지방의회가 외교적으로 중요한 주체로서의 활동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외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이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의회도 해외 자매도시라든지 또 의원 연맹 간의 교류를 통해서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국제회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좀 다양하고 좀 적극적인 지방외교 일환으로 활동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남도의회의 국외 연수 무엇이 달라졌는지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지방의원의 국외 연수가 이 원래 기능을 잘 살리기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마무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장님. 먼저 이 해외 연수 제도가 약간 느슨했었는데요. 이 느슨한 제도를 조금 더 엄격하게 만들어주는 이 힘, 이것은 바로 주민들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엄격한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영을 저희가 잘 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의 눈길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의 연수 제도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또는 지방 정부에서 하는 모든 도정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그리고 감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받아 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해외 연수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앞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외 연수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강화해서 보다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 그리고 사업들을 제안하라는 이런 목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이 부합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 연수를 잘 기획하고 예. 그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민들이 주신 혈세로 저희가 지금 지방의회도 운영이 되어 있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강민국 위원장님. 예. 네, 지금 경남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 제 지역구인 진주인 경우도 세 가게를 걸러서 한 가게가 폐벌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도민들이 달아주신 배지가 그냥 폰만 잡아라고 달아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도민의 혈세로 가는 국외 연수가 하나라도 더 배우고 또 넓혀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는 명령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방의회가 앞으로 이 내실 있고 투명한 국외 연수 활동으로 도민들의 마음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만드는데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병주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우리 지방의원 여러분들도 이 주민에 의해서 이제 선출된 이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 도덕적 책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이 제도나 절차 규정이 이제 불완전하면은 예. 그걸 기화로 해서 어떤 누가 도의원이 되더라도 이 도덕적 해이를 보여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의원이 되더라도 제도적 장치나 그게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아마 저도 이의심을 아마 나타낼지 모릅니다. 예. 따라서 지금처럼 이제 내용이나 절차 규정을 자꾸 보완을 하고 또 투명하게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아무도 이기적 행동을 잘 못할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행정의 발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경남도의회에서 공무국외 연수 제도를 개선하고 예. 보완해갖고 이제 시행하는 것은 우리 경남 도의회 발전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 외유성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다양한 개선책이 나오고 또 약속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경남도의회의 국외 연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경남도의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의원의 국외 연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